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0.5% 내외, 코스닥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할 것들,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반도체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분수령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큰 빅 이벤트들을 마무리 지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 새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과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자, 과연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이번 주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4월 되면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거 외에도 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종목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질문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반영해서 궁금한 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셨고 네. 지난주부터 아마 저희 두 분의 이 조합 환장의 커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환장하게 재밌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10가지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FP의 종목부터 볼까요? 넥센타이어를 시작으로 해서 SK 오션 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 SK 렌터카, 원익 IPS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자람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엔시스, AP 시스템, KBG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일단은 윤여민 FP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 말씀을 넥센타이어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좀 완성차들의 어떤 생산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판가의 어떤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효과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운반비라든지 원재료비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분명히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 2년간 사실 운반비가 상당히 부담이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땐 터닝어라운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주가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0. 뭐 PBR 같은 경우는 지금 0.5배, 뭐 네. PER 같은 경우는 9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을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일단 영업이 흑자 전환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하이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이제 올해 1월을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월 같은 경우도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1,400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5%대에서 7%대로 올라간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면서 저평가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센타이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첫 번째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자람 테크놀로지.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IP 그러니까 팹리스 플러스 5G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시간에 SFA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M&A보다는 국내 IP 그리고 DSP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를 하고 또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네. 파운드리를 강화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회사도 이제 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IP 업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가온칩스라든지 그리고 넥스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아람코가 삼성전자와 이제 5G 예비 계획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3월 24일 날 뒤늦게 좀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IP 플러스 5G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강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신호를 전기신호를 비신호로 바꿔주는 뭐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트랜시버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가와이어 같은 제품들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5G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기업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월선과 이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땡.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초과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요. 네, 손을 안 들어야겠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FP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신재생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SK 오션 플랜트. 예, 3강 MNT의 어떤 제가 볼 때 종목명이 좀 바뀌었죠. 네. 지금 이제 일단 SK 오션 플랜트인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2차 전지와 달리 좀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턴어라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부터 15기가와트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라운드 3가 지금 이제 발주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부 구조물 지금 발주가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상당히 좀 강자라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쪽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수주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향도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SK 그룹으로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확보된 자금이 있겠죠. 이제 SK 그룹 쪽에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지금 부지를 좀 짓고 있습니다. 50만 평 규모의 지금 부지를 짓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공장이 건설 중인데 이 공장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뭐 일단은 뭐 2027년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좀 확실히 좀 단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의 뭐 현재 1조 원에서 지금 3조 원 규모로 지금 3배 이상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 정보로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SK 오션 플랜트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연속해서 이제 코아시아 이제 팹리스 기업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좋아요. 요거는 이제 그 순수하게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IP 그리고 DSP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협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일단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먼저 강화를 좀 할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엑시노스 오토 8890이라고 해서 이게 폭스바겐과 그리고 아우디 쪽으로 네.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BMW 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오토 V라는 제품을 이제 BMW 쪽으로 납품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쪽을 이제 계속 강화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끈끈하게 협력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코아시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노트 오토라는 차량용 반도체, 오토모티브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외 유일한 협력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해야 될 영업을 코아시아가 현재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TSMC 쪽 고객사를 또 이제 삼성전자가 유치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쪽 AI 반도체 기업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고객으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유치를 해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작년 10월 달에 2022년 10월 달에 현재 그 칩 설계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코아시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엔 윤여민 FP님. 네, 삼성 엔지니어링 세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의 어떤 주가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르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0조 7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한 자릿수의 어떤 성장세는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좀 프로젝트 수주가 좀 더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내에 좀 발표되기로 했던 좀 프로젝트 수주 결과가 좀 이제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일정의 어떤 지연일 뿐 모멘텀에 대한 악화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내로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알제리, 사우디 쪽에서의 어떤 프로젝트 수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분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설 투자를 작년과 비슷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5공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총 투자비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5공장이 2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좀 프로젝트 중에서 좀 EPC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터닝 어라운드, 여기에 또 이제 수주를 좀 마치면서 수주 가이던스를 좀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최근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충분히 업사이드는 더 있다라고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준비를 해서 엔시스라는 네.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지금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접근하라는 말씀을 좀 못 드려가지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엔시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이제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를 포함한 이 원단부터 이 배터리를 완전히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게 불량인지 엄지에 대한 검사까지 다 진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새롭게 또 부각되는 종목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엔시스 같은 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도 이제 고객사를 현재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시겠지만 리비안이라는 이 전기차 기업과도 협력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2차 전지 업체인 모로 배터리항으로도 수주가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사 장비 관련돼 가지고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공정에 들어가는 믹싱 장비라든지 활성화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부담이 덜한 회사, 최근에서 좀 부각이 되는 회사 쪽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가격 부담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쭉 이제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2차 전지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네. 한번 좋습니다. 자, 엔시스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FP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SK 렌터카 좀 말씀을 SK 드려보도록 렌터카. 하겠습니다. 거의 7,000원대에서 꾸준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바닥을 좀 확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낙찰률이라든지 가격 모두 최근에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온다. 뭐 전년 동기 대비는 아닙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74% 정도 지금 이제 상승하면서 205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이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형성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얼만큼 좀 지속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채널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전기차 중심의 장기 렌탈 수요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동사의 좀 수혜도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뭐 그룹 계열사 모빌리티 사업 시너지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게 된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렌터카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네, 이거는 이제 OLED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다음 달에 초격차 투자 계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이고 그만큼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만큼 OLED도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방향성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7세대 OLED 그리고 올레더스 요 두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두 쪽으로 다 수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증창 유기물 산화 방지 그러니까 봉지 공정 장비를 현재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이미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 아산 탕정의 A2 라인에 그 올레더스 파일럿 그 라인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구축 관련돼 가지고 이 AP 시스템과 그리고 SFA가 현재 장비를 납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레더스 관련돼서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내년 초에 출시를 하려면은 내부에 들어가는 올레더스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개발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서둘러서 준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레더스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 AP 시스템 그리고 SFA만 노출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초나 남기신 흔치 않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OLED까지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원익 IPS 한번 원익 좀 IPS.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반도체 소장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올해 지금 이제 1분기를 좀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업 적자가 좀 시현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P3 좀 반입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조금 미뤄지는 부분들 2분기로 좀 이연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1분기는 실제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1분기에 이연됐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2분기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실적에 대한 터너잉 어라운드가 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영업 적자, 2분기는 영업이익이 228억 정도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된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낸드 업황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회복 엑세가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좀 올해 하반기를 좀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1분기 실적 이 부분이 가장 바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지금부터 매수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 소비량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원익그룹주도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원익 IPS 한번 좀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익 IPS까지 5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은 뭐죠? 네, 5번째 종목은 KBG라는 KBG.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타임은 이제 반도체, OLED, 2차 전지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작년에 보류했었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재추진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오창 공장에 4680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해서 4조가량 투자를 한 상황들 속에서 올해 들어와도 7조 2천억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한 11조가량 현재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유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건이고, 그리고 어쨌든 4680 배터리 일단은 파너소닉 또 공급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서 얼마만큼 테슬라 내에서 또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LG에너솔루션이 상당히 어쨌든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의 점유율을 상당히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4680 배터리로 가는 것은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행거리 증가 이 부분인데, 양극재에서 리튬을 많이 품는 것만 해서 주행거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응제 같은 경우도 성능이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흑연 응극재가 아닌 뭐 실리콘이라든지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얘기들이 뭐 CNT 도전제 나오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KBG 같은 경우는 뭐 주총을 통해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기능성 실리콘 소재 등을 자체 기술로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KBG 주가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을지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투심은 다소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VB은행이 새 주인을 찾게 됐고요. 은행발 불안 심리가 조금 잦아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도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지수 추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2,417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0.19% 내린 82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보스타입니다. 어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LG전자가 이 자리에서 사업 목적에 기간통신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와 관련 있는 로봇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간통신업은 5G 특화망, 그러니까 이음 5G 사업을 염두에 둔 분야입니다. 여기서 5G 특화망이란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 5G 주파수를 활용해서 직접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뜻하는데요.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또 로봇 기업과의 B2B 분야에서 5G 특화망을 활용을 하고 또 연계 효과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LG 구광모 회장은 로봇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LG전자가 월드클래스 1위를 차지할 강력한 한방으로 로봇을 꼽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수많은 로봇 분야 가운데 서비스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도 로봇 분야를 선점하고자 하는 이 LG전자의 열망을 가득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LG전자와 관련한 로봇 기업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모두 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로보스타는 15%까지도 오름세 보였었는데 현재는 5.46%까지 내려왔고요. 로보티즈는 0.2%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마이너스 2%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플러스인데요. EM플러스가 아카더스 2호 투자 조합을 대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이유는 회사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고 또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일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153 대하 조합을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120억 원 수준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6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M플러스는 지난해 5월에 이 그린어지와 2차전지 CNT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게 됐는데요. 유상증자 호재에 더해져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M플러스의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EM플러스는 현재 13.3% 넘게 오르면서 9,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매수세라고 합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를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IRA 세부 지침을 기반으로 향후 해당 종목들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IRA의 탄소 중립 목표와 관련해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18%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한정된 배터리 원자재로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앞서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8%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 확보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리튬 관련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광무가 16.6%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 MT과 또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 저희가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종목들 저희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이 종목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알고 싶다. 혹은 목표가 알고 싶다. 이 기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0가지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윤여민 FP의 픽부터 볼까요? 한솔케미칼과 세경하이테크, 청담글로벌, 풍산, 유니셈을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주성엔지니어링, MDS테크, DB하이텍, 넷마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재미있게 종목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시간을 잘 맞추는 경향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의외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윤여민 FP님부터 바로 또 6번째 종목 갈게요. 네, 한솔 케미칼 좀 말씀을 한솔 케미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 개선세를 좀 포인트로 두면서 네. 지금부터 좀 저점에서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뭐 시장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하겠습니다만 좀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457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는데 일단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4분기에 좀 제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런 과산화수소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 실적 부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과산화수소 지금 LNG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 또 판가 인상을 좀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1분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상당히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퀀텀 소재 지금 QD 지금 OLED TV 대면에 따라서 소재 투입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OLED 쪽으로도 충분히 좀 이제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들을 보면서 충분히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솔케미칼 바닥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6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는 애플 아이패드 2종에 모두 이제 OLED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12인치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만 들어가고요. 11인치하고 13인치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이제 일본의 캐논 도끼사의 측정 장비를 받아가지고 8세대 투자가 먼저 좀 진행이 됐는데 이어서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캐논 도끼사의 장비를 받아가지고 8.7세대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아이패드에 OLED 패널 탑재가 되고 이제 앞으로 맥북이나 이제 노트북 쪽도 확장이 좀 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맥북도 그렇고 사용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패널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PCVD라는 어떤 그 공정이 아닌 이제 ALD 봉지 공정을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촘촘하게 점토형으로 이렇게 막을 형성을 시켜주 보호를 시켜주게 되면서 수분이나 삼수가 침투되는 것을 거의 막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 OLED 펜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패드용 OLED 라인에 그래서 ALD 봉지 공정을 현재 도입을 추진을 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의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PT의 어떤 경쟁이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후에서 OLED 공정 ALD 기술 사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말하다가 멈추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세요. 자, 다음 윤여민 FP님. 네, 일단 7번째로 세경 하이테크 좀 세경 말씀을 하이테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지금 모바일 기능성 필름 관련된 부분에 좀 수요가 조금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까지도 제가 볼 때 확장이 되는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솔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뭐 디스플레이 쪽도 제가 볼 때는 테마로서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학 필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폴더블 필름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거의 50% 이상의 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중국 폴더블 폰 이제 고객사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폴더블 시장이 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 57%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20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수요가 올해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누릴 수 있고 그에 따른 제가 볼 때는 동사의 수혜도 같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좀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160% 정도 성장하면서 283억 정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이번에 7번째 종목 맞죠? 7번째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MDS 테크. 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2021년도 네. 말 끄지 마세요. 2021년도부터 그 8세대 OLED 봉지 장비 구체까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LG 디스플레이 연관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MDS 테크는 네. 그 31일부터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그 30일에 이제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드웨어 모빌리티, 뭐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다양한 제품이란지 기술들이 출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KG 모빌리티가 이제 토레스 EVX를 또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대형 전기 SUV EV9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미래를 예상해 볼 만한 어떤 그 모빌리티 제품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해 보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이런 뭐 하드웨어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란지 융합기술 플랫폼 같은 다양한 분야도 공개가 되는데 뭐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MDS 테크가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다스를 포함한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조금 이제 이런 그 모빌리티 쇼 이슈를 내 가지고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4%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올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반등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시간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네. 자, 다음 윤여민 FP님. 네, 일단 저는 8번째 종목으로 청담 글로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라이프스타일 제품, 그다음 뭐 필러 보톡스를 좀 유통을 하면서 안정적인 좀 실적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좀 국내 기업도 상당히 많이 고전을 했는데요. 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확고한 좀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유통업체라는 점을 좀 분명히 주목할 필요는 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력 사업이죠.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라든지 어떤 이제 필러 보톡스 유통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글로벌 뷰티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뷰티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뷰티 플랫폼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유통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외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도 신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리오프닝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중국 내에서도 실내외적으로 마스크 해제 조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의 상승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기대감까지 같이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담 글로벌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이제 8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오늘도 이제 3%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정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DB 하이텍이 밀어붙이겠답니다. 뭘 밀어붙이냐면은 페미스를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부를 이제 물적 분할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뭐 파운드리 4조, 브랜드 사업부 같은 2조 정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6조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를 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시한 부분들이 향후 5년 내에는 이제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5년 지나게 상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그 2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정기 주총에 이 물적 분할 안건을 현재 올린 상황인데
지분이 그렇게 지금 많은 우호 지분이 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우호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액주주 지분이 한 75%가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지분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0%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결국에는 지주사 전환을 하기 싫어서 현재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물적 분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또 지주사 요건이 또 제어가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지주사 전환을 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이 뭐 그때한 반대로 지금 또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판이 된 건지 잘한 판단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떠나서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땡! 여기까지입니다. 자, DB하이텍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일까요? 9번째 종목인데요. 사실 9번째. 제가 좀 상당히 애정하는 종목입니다. 풍산이라는 종목을 좀 풍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 상당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분기 벌써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6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기준 컨센서스가 53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벌써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 부분에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유럽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내수의 시장이 좀 상당히 견고하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뭐 상당히 안타까운 좀 상황이긴 합니다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로 지금 탄약의 쇼티지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EU의 탄약 수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좀 지난 4분기에 공시가 좀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롯데 향으로 지금 대구 경탄약 지금 수주가 지금 연간 한 1,000억 이상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매출에 대한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쇼티지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산주로서 제가 볼 때는 풍산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 방산주 중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9번째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게임즈에서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온고잉 인크리시스라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를 제외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기조 요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 번 정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한 번 정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정책 효과가 있는지 대한 부분들은 지켜본다라고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IT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이제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네. 가지고 싶은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또 외자 판호를 발급을 했죠.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게임에 대해서 27개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발급 이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중국이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판로가 좀 열렸다는 부분들은 뭐 게임주의 어떤 투자 심리에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중국에서 4개 정도의 게임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는 뭐 크로스월드, 3분기에는 샵 타이탄, 뭐 스틸 얼라이브, 뭐 신석기 시대 이런 게임 4종이 이제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어쨌든 게임을 이렇게 또 신작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또 실적도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넷마블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갖고 왔고요. 마지막 종목 유니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약간 좀 신재생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생산 공정에서 좀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좀 처리하는 스크러버, 그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칠러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대부분 다 지금 대형 고객사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 한 10% 정도 증가하면서 지금 한 325억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스크러버의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결국 이제 가스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플라즈마 타입의 어떤 스크러버를 좀 선호를 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추가의 어떤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디스플레이 좀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의 수요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가 떠오르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유니셈도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 지금 구축에 300조 투자한다는 점, 뭐 이런 점도 하나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유니셈 소개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헬스케어.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 상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게임주여서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다음 주도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제약 바이오 육성 지원 5개년 종합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 육성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 네. 상황입니다.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개발 이제 진행하는 부분도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50위권 내 3개 정도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 육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형 제약사라 봐도 되겠죠. 바이오 시밀러사가 현재 셀트리온 그룹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서정기 회장이 복귀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99.999%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쨌든 정부 정책에 좀 진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도 바로 이제 항체 신약 개발 2024년부터 매년 1개씩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전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래서 셀트리온을 좀 그래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보다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더 좋게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 오늘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원픽을 하나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갖고 온 유니셈 한번 좀 유니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이제는 뭐 2차 전지 다음으로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보다 반도체 소비량은 충분히 50% 이상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에 제가 볼 때 실적을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닥론을 좀 확인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내려오면 더 사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충분히 좀 매수 밴드를 좀 넓게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를 좀 높게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넓게 좀 6,000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니셈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 마이크론 실적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오늘 탑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자람 테크놀로지 마음이 좀 기울어서 참 또 갈 데가 같네요. 제 마음이 변덕이에요? 지금. 또? 네, 변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준비했으니까 셀트리온 이거 헬스케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000원에서 66,000원 정도 밴드를 제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1선 전에서 지금 시원스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64,000원에서 최대한 붙여서 매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제 6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유니셈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정태근 팀장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람 테크놀로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